네, 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지난 주말 술로 보내시거나 혹은 굉장히 좀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 한 주는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악몽 같은 한 주였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 악몽이 깰까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조정권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보시죠.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뿐만은 아니고요.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무엇보다도 중국 증시가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나오나 싶으셔가지고 저가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또 현재 구간 되면서 아유 또 꼭지를 잡았네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장 초반에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지만 10시 30분 구간 중국 증시가 급락으로 출발하면서 다시금 차이나 쇼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후장 들어가면서도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한 2% 정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벌써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고요. 2%에서도 지금 낙폭을 많이 키웠네요. 2.77% 하락이고 1824선 장중 저점입니다. 코스닥도 현재는 하락 전환이고요. 지금 양시장이 12시 구간 들어서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의 하락, 620선 이탈하는 흐름 현재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점차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많아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 뭐 저가 매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실로 돌아섰거나 혹은 이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시장 전반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02-325-8200번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 드리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만 아시면은요. 저희가 무료로 실시간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포트폴리오 신청 받습니다. 02-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종목 진단 신청도 하실 수가 있고요. 토론 주제라든지 또 시장에 대해서 또 궁금하셨던 부분 혹은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 있으시면은 마음껏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또 게시판 참여도 가능하고요. 종목 진단 신청 여기에다가 생방송 시청까지 가능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토마토TV와 함께 장중 분위기를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함께 합니다. 포트폴리오 맛있게 또 요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 또 메리츠용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한 시간을 꽉 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에이 월요일은 반등 나오겠죠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속한 우리 증시 이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뭐 바닥에 대한 징후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옵니다. 뭐 코스피 1850선은 PBR 한 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외국인 선물 수급을 통해서도 바닥이 가까워왔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은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의 힌트는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부분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급락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오전장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중국 증시도 장중 저점이네요. 현재 8.3% 정도 하락하면서 3,200선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반등은 언제쯤 나올지, 반등의 힌트는 어디에 있을지, 반등이 가장 먼저 나올 섹터
혹은 이렇게 조정 구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나 업종,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또 취합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동안에요. 저희가 종목으로 좀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전장부터 좀 토마토TV와 함께 오늘 시장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좀 체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그리고 은하수님, 홍대 아우디님께서도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렇게 좀 글 남겨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23번님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이 다소 좀 부담이 되시나 봐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파는데 웬 저점 매수라고 하시면서 현재 시장 상황 꾸준히 조금은 좀 경계를 하자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 있네 행복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종목 올라온 거 골라봤어요. 0417번님께서 올려주신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13,5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 상황도 좀 체크해볼까요? 만원권 이탈이네요. 오늘 4% 정도 조정 나오면서 만원권 벗어났습니다. 손실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구자영 전문가님 진단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교보증권은 사실 뭐 이번 장세에서는 좀 낙폭을 좀 피해가나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올랐고 단기적으로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매수 주체였던 내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교보증권의 지금 자리가 고점이 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14,500원에서부터 13,500원. 그리고 저점도 지난번 바로 앞전에 6월달 저점이 9,390원이었어요. 예, 지금 자리가 지금 9,800원 근처인데 조금 더 매수세가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예, 그러나 주봉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주봉과 월봉선상에서 자리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지금 9,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벗어나면 안 되고 아래쪽에서 100일선이라든가 200일선이 받쳐주고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000원대는 사실은 매수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주봉선상에서 11,000원 깨지면서 이 종목이 하방 지지 라인이 얇아졌어요. 저는 지금 자리도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9,400원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보유가 들어갈 수 있고 9,400원이 무너지면은 아래쪽 라인은 9,000원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9,400원 제시해드리고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2,000원에서 12,500원 구간은 상당히 매물이 많습니다.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면은 매도하자. 그래서 매도 의견 제시하는데요. 그 자리는 11,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의견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 교보증권이었고요. 지금 올라온 종목 가운데서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전화도 많이 주시고 휠라코리아 좀 차례대로 볼까요? 9657번님께서 휠라코리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123,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7,500원권 오늘 낙폭 깊네요. 6% 하락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도 손실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구자영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휠라코리아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스포츠 전문 브랜드죠. 필라 쪽이니까. 뭐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브랜드 값을 하고 있고 실적은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실적 문제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반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동사는 2014년보다는 2015년, 2014년 4, 4분기부터 해서 금년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은 그렇게 좋아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반기에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실적 나온 거 봐서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겹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종목을 살 때는
펀더멘탈을 보고 사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사느냐 이런 측면이고 지금 비록 12만 원대 매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동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선호하는 종목인데다가 주가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12만 5천 원 그리고 10만 원대로 보면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강한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종목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종목의 접근이 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좀 필요합니다만은 손절보다는 보유 종목, 동 종목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봉 차트를 잘 보시면 알지만은 장기와 중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봉 추세가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과도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5천 원 라인, 단기선인 121선과 241선, 61선, 21선 모든 제2평선들이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상승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고 봐요. 잘 받았기 때문에 만약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이 구간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예요,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이 사이의 지지를 잘 보시고 지지받는다면은 저가 매수가 되고 지금 20% 비중이라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동 종목은 12만 5천 원, 13만 원까지 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가 아닌 중기 종목으로 접근하자. 손절보다는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예. 입추도 지났고요. 처서도 지났는데 가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증시는 지금 한겨울입니다. 지수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에 따라서 게시판에 현재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꽝꽝 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황들마다 케이스마다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다. 지금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보고 계시는 반면에 현금이 최고다라는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좀 빠지면서 서서히 사모으시는 분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오늘 시장 분위기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포괄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뿌잉뿌잉님께서는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 단타 시점으로는 좀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 양율리스님께서는 언제쯤 바닥일까?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 사실은 얘기하는 동안도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7%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5% 넘게 3.8%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빠르게 낙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포트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운용역 님도 오늘 스튜디오 딱 들어서시면서 한숨으로 좀 출발해 주셨는데 시장이 좀 생각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네요. 저도 2층에서 잠깐 내려온 사이에 그쵸? 지금 방금 HTS를 열고 보니까 놀라셨죠? 예, 순식간에 코스피가 20포인트 더 빠졌고 네. 코스닥 시장도 62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600포인트, 61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예, 뭐 변동성이 좀 크게 좀 여전히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악화가 뭐 지배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이면에는 이제 기본적 부분 자체는 중국의 경기 둔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의 요인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워낙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에 가장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증시들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2%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국내 시장만 좀 많이 빠진 줄 알았었는데 선진국 증시도 최근에 자금 유입 자체는 그래도 이머징 시장 빠져나가고 있지만 유럽 증시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 기준에서 12% 정도 빠졌고 네. 프랑스 지수도 한 10%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이 더 키 맞추는 과정 속에서 급락을 했고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또
불안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여기에 국내 시장의 어떤 남북 관련 어떤 긴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악재 부분을 쭉 지켜주셨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럴 때는 무대응도 대응이다. 좀 그런 어떤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주식은 공포의 사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서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현금이 어느 정도 많지 않다든가 계좌에만 30, 40% 정도라든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식도 지금 팔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적정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워낙 지금 단기간에 낙폭 하대 큰 상태이고 또 이런 것도 국면이 또 반전이 된다는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이고 시장 자체는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 변화가 없으면 시장은 나중에 안정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좀 되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과거에 돈을 수익을 많이 냈던 올가의 어떤 오런 버핏이라든가 뭐 피터 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김없이 주식은 이런 또 공포 국면에서 주식을 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되새겨 본다 한다면 내 종목에 대해서도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다면 일단 좀 보유를 좀 하시고 또 현금 비중을 좀 주식을 좀 많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시점에서 매수 관점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다면은 좀 안정적인 종목이 나을까요? 아니면 급하게 빠졌던 낙폭과대주들이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올가에 조금 전에 모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라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같은 건 역발상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주가 불안할 때 주식을 사고 또 남들이 좀 탐욕스러울 때 주식을 팔라는 게 어떤 올가의 어떤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마켓 타이밍인데 네. 그때 그 어떤 주가 많이 빠질 때 역발상으로 사는 주식 자체가 무조건 낙폭 과대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 이럴 때 불안할 때일수록 업종 내에서 시장의 지배력이 탁월한 그런 종목들이고 현재 시장 자체가 중국이라든가 또 글로벌 시장의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 한다면 현재는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의 또 불확성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랬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지배력이 탄탄하고 미래에 대한 수익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방어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가치 대비 싼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쉬자, 무대응도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시판에 아마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시장 분위기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율리스님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주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현금 비중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불안한 게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장중 저점이 1800선을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1800선을 이탈하나 마나 지금 계속해서 HTS에서 제가 눈을 떼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06선 부근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점차 커지면서 현재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4천억 넘게 팝니다. 점심 식사 하시면서도 시장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도 힘드셨죠? 저희 시청자분도요. 예, 많이 아유. 힘들었어요. 이제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사실은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메디포스트요. 네. 105,000원 20%요. 네.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네. 14만 원 20%요. 네. 대상요. 네. 37,000원에 20%, 네. 3호 26,000원 20%. 네 종목입니다. 현금 20%.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떤 기준으로 사셨고 또 매수 시기는 언제쯤 됐나요? 매수 시기는 8월 11일 날 하고요. 네. 12일 날 하고 샀어요. 아, 샀는데 별로 안 되셨네요, 얼마? 예, 그 뒤로도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그냥 손절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아, 그쵸. 이렇게 급락할 때는 손쓸 겨를도 없이 훅훅 빠지니까요.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겠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손절하기도 그렇고 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단 부탁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 게시판에 칠봉이님께서도 하도 빠지다 보니까 이젠 감각도 없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현금 한 20% 정도 들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격 전략하고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TV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8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한두 주 만에 갑자기 또 손실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진단 들어가 볼게요. 운유형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요? 이번 포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 수준이고 또 어떤 손실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실이 나 있지만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뭐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포트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포트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현금이 좀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그 영양 공급을 해준다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좀 줄이고 또 잘 대응하게 되면 충분히 손실 좀 줄이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텐이라는 관점에서 영양 공급이 필요한 밥상이다.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영향을 좀 맞춰드릴게요. 첫 번째 메디포스트입니다. 어디에 좀 놓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메디포스트는 일단 뭐 바이오 제약 쪽이지만은 그래도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크게 성장하지 않는 쪽이지만은 제대열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인공 관절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가 좀 많이 빠졌고 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뭐 중립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장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피자 정도의 어떤 거 가지고 있어도 되는 주식이고 가끔가다 매매를 해볼 만한 주량 관점에서 일단 피자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신기한 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때는 다른 종목 대비로 선전을 했고 대신에 좀 일찌감치 7월 중순부터 좀 조정이 시작됐더라고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로 움직였다고 좀 봐야 되겠죠. 거의 먼저 그 전에 이제 2, 3년 전에 한번 큰 세가 났던 종목이고 거의 이제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 행보를 하다가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강하게 보일 때 이제 7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후발주다 보니까 또 급하게 좀 많이 빠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5천 원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매수는 아닙니다. 아마 이 종목은 대체로 한 11만 원대 이상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물렸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을 본다 한다면 2분기 시작 자체가 또 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영어 단기순이가 20억대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 아마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온 부분 자체는 이 회사가 제대열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아마 시장 점유율이 43%까지 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보관 쪽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 관절과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카티스템도 시술 건수가 꾸준히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어떤 좀 실적이 증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 부분 자체도 약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현재 주가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뭐 대부분 좀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미래 성장성을 좀 많이 반영이 좀 돼서 움직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전에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증가가 없이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 좀 되면서 영업 특히 그 단기 수익 자체가 올해 거의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입니다. 6천억대 PER로 따진다면 PER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지금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율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 반등 목표를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던 가격대인 일단 규율적 반등 목표를 98,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들 다르도 손절매를 조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78,000원을 이탈한 시점에서는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한 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죠? 네, 7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였고요. 현재 20% 정도 좀 손실 보고 계신데 그래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묶을 수 있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예, 그 한미사이언스 제약바이오 쪽이지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하용의 기술 로열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니까
회사니까 네.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이쪽에 좀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 양자피 쪽에 좀 해볼 네. 만한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미사이언스 게시판에 보니까 선수들의 종목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 대응도도 잘하게 되면 이 종목이 좀 하방이 지지가 되는 종목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사했던 그 주가의 모멘텀은 한미약품의 더 지분 가치와 또 예사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 유통업체인 온라인 팜이라는 회사가 예사의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이 뭐 지속적으로 좀 재료가 노출됐으면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북경 한미 법인에 대한 한미약품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과 기술 로얄티 관련된 그 이익 배분 측면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그래도 연구 투자 비용이 가장 많은 회사고 또 글로벌 시장 쪽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밸류션상으로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주가 강하고 오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료 노출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이 종목 일단 박스권 등락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12만 5천 원대 정도에서 매수하고 또 16만 원대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약세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보니까 신기한 게요. 지금 차트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지만은 지난주에 지수가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종목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런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무래도 향후에 또 들어올 수 있는 로얄티라든가 예사했던 그 연구 R&D 투자 비용이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예사 모멘텀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어떤 제약업종 중에서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이 수급선인데 수급도 괜찮거든요. 주가 빠지면. 그래서 그 선이 정도이기 때문에 12만 5천 원대 라인입니다. 빠지게 되면 그 산에서는 매수하고, 만약에 그런 매수한 부분 자체가 10만 원 정도 이탈한다 한다면 매수한 부분만 약간 리스크 관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짚어봤고요. 이어서 대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잔인한 8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 투자를 해도 되는 주식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상이고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집에 가도 어김없이 자장면을 먹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대상은 자장면에 좀 비교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1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뜯어보면 예사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회사 대상 베스코라든가 PT 미온이라든가 자회사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사가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자체는 그 2분기 때 광고비 홍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지출했고, 그다음에 특별 상여금으로 해가지고 60억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사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3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거든요. 즉 23% 정도의 어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감소를 했었는데, 그랬던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그런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다 한다면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고 비용 자체는 하반기 때 어떤 어느 정도 실적으로 가셔야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그리고 경기 방어적 종목 대외적인 불확실성 여건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미 실적 악화 부분 자체는 주가가 충분히 현재까지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의료 대상이 올해 실적 부진을 감안한다 한다도 현재 주가 수준은 PER 기준에서 13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오뚜기라든가 관련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PER이 18배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감안한다 한다면, 대상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충분히 영향을 좀 공급해서 추가
비중을 20% 정도가 좀 되는데 한 5%까지 5% 10% 정도 늘려서 손실 좀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고위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가 37,000원인데 37,000원 정도 전후 잘하면 38,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약 38,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 정도는 의심료 업종이고 실적이 안 좋아도 이 상황은 계속적으로 1,400억 정도 전후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거의 900에서 1,000억 정도 이익을 낸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손절매가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손절매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보면은요, 뭔가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약간의 투자자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다는 거는 예전부터 밸류에이션은 좀 낮게, 사실은 다른 뭐 크라운 제거라든지 오뚜기라든지 고프리미엄을 좀 매기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와서 그런지 좀 저퍼가 고착화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실적 눅눅튀를 좀 맞춰주지 못한다면은 또 이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등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 3개 회사가 여전히 그 실적을 까먹고 있는 쪽인데 그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주요 제품들 장류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조금 전에 다른 음식료 섹터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또 일시적인 실적 악화에서 빠진 종목들, 경기 관련 종목들이 예컨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역발상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게 올가했던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투자의 대가들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가격 경쟁력이 휩싸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은 어차피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적 악화 부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 주가가 빠지면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대상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손절매보다는 적정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도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앞서서 1, 2분기 좀 부진했지만 이제 3분기야말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때라고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음식료 쪽 종목 봤는데 마지막으로 건설주도 하나 담고 계세요. 3호요. 아마 이 시간에 저희 포트 진단해드리면서 처음으로 좀 진단을 해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좀 놔볼까요? 네, 3호는 뭐 가져가도 되는 주식인데요. 일단은 여기 이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딤섬 정도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좀 올라가면 좀 매도를 좀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3호 하게 되면 뭐 대림산업 계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과거에 3호라든가 고래개발 때문에 상당히 자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자회사들은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이제 주택 부분, 주택 시장이 이제 빠르게 특히 상반기 때 좋아지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 브랜드 부분만큼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견 회사 중에서 괜찮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1분기에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주 잔고도 꾸준히 좀 증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 자체도 상반기 때 한 1,500가구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 한 1,700가구 정도 분양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주택 수주 잔고가 증가된 걸 감안한다면 2016년도까지 실적 증가가 전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만 단기 순이익이 거의 300억대입니다. 300억대니까 하반기 때 200억 정도만 나와도 거의 500억 정도는 이익이 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2만 원대는 PER 기준에서 7배 되는 수준이죠. 현재 국내 건설 업종의 뭐 대표적인 종목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14배, 15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예산은 해외 쪽에서 그런 우려감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려면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싸 보인 게 아닌가. 길저로도 종목이 이제 3만 원대 고점에서 지금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2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 2만 원대 정도 지지력은 충분히 형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종목이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19,800원, 2만 원대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도 추가 매수에서 저점이 이탈은
그러면 19,500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한 부분만 약간 비중 조절하는, 그러니까 손절매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대응한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호까지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희가 계속 차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주신 저희 시청자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체로 꼭지를 잡고요. 또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중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실 좀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이런 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어떻게 또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그렇게 아주 높게 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어떤 포트 내용이다. 시장이 워낙 안 좋게 나가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평균 계좌에서 한 20% 넘게 손실이 좀 났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어떤 포트의 흐름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도 뭐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또 현금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워낙 급나가니까 손절매 기회를 놓쳐버렸을 겁니다. 꾸준하게 좀 빠졌었으면 손절했을 건데 워낙 급격하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상하한가폭 확대 자체가 이런 어떤 결과를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개인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무리하게 지선 이탈했다 한다 하더라도 뭐 기다리는 거, 조금 전에 무대응도 대응이라고 그랬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현금이 20% 정도가 있으니까 적정한 시점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종목들 저점에 온다 한다면 약간 추가 매수 5%나 10% 정도의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오늘 반등 시점에서 팔고 나온다 한다면 현재 20% 넘는 손실 부분 자체가 개인적으로 최소한 뭐 5%에서 10% 정도까지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손실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요. 시장이 밀려난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특별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정도만 현재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두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나왔죠. 메디포스트였습니다. 보유 의견에요. 목표 주가는 98,000원, 손절 라인은 7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래도 좀 잘 버텨줬던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죠. 이 종목 보유 의견에 16만 원 목표가입니다. 수익 내고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입니다. 대상입니다.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꾸준히 밀려났는데 현재 저평가 구면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목표 주가는 38,000원, 거의 한 매수하신 가격 원금 정도에서 정리 의견 나왔고요. 손절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 3호입니다. 보유 의견에 28,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19,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정 레시피도 살펴보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급박하게 판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나 메디포스트는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박스권 대응, 대상과 3호는 이 비중 확대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자 추가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1,700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 갈까요? 지금 1,800선 지지를, 오늘도 그래도 1,800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좀 좋은 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점심먹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대상 진단해봤는데 뿌잉뿌잉님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에서는 대상이 약간은 좀 답답하시다고 이렇게 또 개인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종목들 지금 더 올려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전화 주셨네요. 2932번님께서요. 효성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보니까 13만 1,000원에 비중 20%로 담아주셨는데요. 효성도 많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단 신청해 주시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현재는 12만 3,000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밀려나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다른 시장 대비 종목들보다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메리츠 중금증권으로 가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대책을 세워주시죠. 예, 우선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상당히 좀 많은 양의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8% 이상 거의 9% 가까이에 대한 부분도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많은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는 전 사업부의 좀 전체적인 그런 성장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서 거의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견조하고 이렇게 좀 상당히 최고치로 나온 실적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덜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회사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선은 강력하게 좀 홀딩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효성 13만 1,000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돌아서면은 주가는 다시 크게 좀 재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라든지 주가의 그 괴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도가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선까지는 목표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강하게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종목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많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신청받은 종목들도 대체로 좀 조정권이었고요. 이번에 깡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짚어드릴게요. 덕산 하이메탈 1,100원에 비중 40%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35% 정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덕산 하이메탈도 상당히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손실이 좀 크고 비중도 커서 고민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양 대리님?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우선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우선 전방산업에는 SK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진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게 썩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을 좀 보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그러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도 전체적인 이제 그런 악재 속에서 좀 부진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주가 약세가 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 이상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전망치가 이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1,100원에 40% 비중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6,500원 선에서 약간 지지는 하고 있지만 향후 6,500원에서 6,3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300원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정도는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밖에는 당분간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 효성과는 다르게 이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네요. 오늘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미 손절할 때는 지났다, 버티기 이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지난주에 초반에 급락할 때만 하더라도 어떡하나 싶으셔가지고 정말 진단이 많이 쌓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6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좀 포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들 기운이 빠지신 것 같은데 힘내시자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심심타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현재 오전장 거래가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에 거래가 좀 종료되는데요.
막판까지 이 오전장이 끝날 때까지 상해지수는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 8.45% 하락하면서 3,200선 턱걸이로 중국 증시가 마무리가 됐고요. 홍콩 증시, 대만 증시도 현재 급락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해봐야지 감사한 것도 안다고 이렇게 우리 증시 많이 밀려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뭐 다른 중화권 증시 대비로 했을 때 조금은 나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위로를 얻어보면서 오늘 오후장 대응 조금 더 현명하게 해봐야 되겠죠. 현재 대북 리스크 물론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르게 서서히 좀 희석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위급 회담, 마라톤 회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대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늘 기사를 장식하는 단어들이 있죠. 워치콘, 데프콘, 진돗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뭔가 공포감을 조성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공포를 느끼더라도 느껴야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 진돗개부터 살펴보죠. 진돗개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진돗개 셋은 평시 상태, 이 평상시에도 진돗개 셋이 이 기본 포맷이라고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돗개 둘 같은 경우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이 군 탈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돗개 둘입니다. 그리고 진돗개 하나, 또 얼마 전에 발령된 이 진돗개 하나 같은 경우는 최고 비상 경계 태세래요. 가장 이 강도가 강한 진돗개. 이 진돗개는요, 이 연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의 이 군인 경기 태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데프콘, 워치콘, 인터콘, 이 콘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데프콘의 경우는 한미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되고, 워치콘 같은 경우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그리고 인포콘은 한미 합참의장이 이것과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데프콘. 이 데프콘은요, 5개의 단계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데프콘 4단계가 기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프콘 5단계, 이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휴전이기 때문에 전시국가로 판단을 해서요. 5단계가 아니라 4단계가 평시 상태거든요. 경계 강화 태세, 이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53년 휴전 협정 이후에는 상시로 데프콘 4단계가 발령이 돼 있죠. 그리고 3단계는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긴장이 강화되는 상태입니다.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군대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이 됩니다. 데프콘 3단계였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데프콘 2단계는요. 준비 태세가 더욱더 강화되고 여기에 군대에서 휴가 외박이 금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탄약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 편제 인원 100%를 충원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단계는 최고 준비 태세, 전쟁이 임박한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프콘과 워치콘을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워치콘인데요. 데프콘은 이 경기 태세를 좀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워치콘은 경기 태세를 판단하기 위한 이 정보 감시 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워치콘 5단계부터 좀 판단을 해볼게요. 위협 징후가 전혀 없는 일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워치콘 4단계는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고요. 워치콘 3단계는 이 특정한 공격 징후가 포착된 상태. 여기에서 조금 더 강화되면은 제한적인 공격이 발생한 상태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치콘 1단계는 적의 도발이 명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워치콘과 데프콘은 1에서 5단계까지 있고요. 숫자가 더 낮을수록 더욱더 강한 경계 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돗개, 워치콘, 데프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또 대북 리스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고위급 회담에 이어지는 내용, 이 합의 도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북한과 관련된 군 경계 태세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또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대부분인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인데요. 이 게임주들 오늘 액토즈 소프트 위메이드 흐름 상당히 좋죠. 강하게 오르길래 저도 이 매출 순위 체크를 해봤습니다. 열흘전기 1등이더라고요. 지금 이 종목을요 6952번님께서 들고 계세요. 53,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30%입니다. 오늘장에 5만원권 왔다 갔다 현재는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하죠. 흐름 양호합니다. 과연 이 상승세 꾸준히 좀 이어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지 진단 들어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고점 66,800원 정도를 이제 갱신을 하고 다시 한번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재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현재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냥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뭐 추가적 상승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다양한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미르의 전설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중국 지역에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만 봤을 때도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그 주가를 강하게 올린 힘이 기관의 수급인데 최근 들어 다시 기관의 수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도 기관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 아닌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 한 64,000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3,000원 부근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또 홀딩 하신 다음에 향후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만 원인데 이 종목 63,000원 정도까지도 직전 고점까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액토즈 소프트 지금 보기만 해도 좀 흐뭇합니다.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저력 꾸준히 좀 이어가면서 수익까지도 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요, 지금 사실은 저도 오늘 심심터파 준비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좀 익숙했던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워치콘, 데프콘 이런 단어들이요. 지금 게시판에서도 약간 좀 생소하신가 봐요. 순간 국방TV 보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고 계시고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님도 이 시간에 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인터페스님은 데프콘 가수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런 북한 관련 리스크가 없으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1548번님께서 동서 신청해 주셨고요. 37,000원의 비중 20% 담아주셨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수익 보고 계세요. 많이 안 밀렸네요. 이 종목은 동서 현재 4만원권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진단 신청해 주신 분 가운데 유일하게 수익권에 놓여있는 종목입니다. 동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양 대리님. 예, 우선 동서 같은 경우는 차트로만 봤을 때에도 현재 조정은 재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유럽 시장에 대한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은 현재 조정 없이도 충분히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SCI 지수 편입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음식료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관심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도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 37,000원에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도 수익 구간이십니다. 당분간은 충분하게 주가 조정은 충분히 좀 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나 주가의 상승은 충분하게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점인 47,900원 부분도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인해서 최소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서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 쭉 살펴봤고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지금 방송 전후에도 전화기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진단은요. 저희 장 마감한 이후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포트폴리오 진단은 02-2128-3388번 저희 방송 끝나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수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도 어렵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죠. 함께 이 어려움 이겨내 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정말 제발 좀 빨간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기도해 볼게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